가만히 놔두면 1초에 한 번씩 증가해요. 그럼 클릭할 때는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더 빠르게 증가하고, 그럼 가만히 놔두면 또 1초에 한 번씩 증가해. 수업 진행했던 그 폴더에 새 폴더를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폴더의 이름은 이미지스라고 짓습니다. 그 이미지 3개를, 다운받은 이미지 3개를 이 이미지 폴더 안에 넣으세요. 그냥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들어가죠, 저 안에. 일단은 버튼 하나만 일단 넣어가지고 그냥 해볼게요. 버튼 하나만.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 이미지를 넣을 박스를 하나를 만들 겁니다. div, 디바이더의 약자예요. 디바이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영역을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박스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빈 박스. HTML에서. 그럼 이렇게 디바이더라는 하나의 빈 박스를 만들고 그 안에 이미지를 불러올 건데, 이미지는 이미지 태그를 쓰면 됩니다. 직관적이죠. img, src는 source의 약자입니다. 이미지가 아까 이미지스 폴더에 있었죠. 이미지스 폴더에 btn release.png 파일을 불러올게요. 그리고 저장을 한 다음에 리프레시를 한번 해볼게요. 요 버튼이 떴죠? 자, 그리고 이 버튼 이미지를 담고 있는 div의 박스의 이름을 지어줄 겁니다. id equal btn. 보통 버튼이라고 다 쓰지 않고 프로그래밍에서는 최대한 뭔가를 줄이기 때문에 btn이라고 많이 써요. 이미지는 img 이렇게 쓰고. 자, 그리고 스타일 시트에서, 요게 스타일 시트거든요. 자, 저 btn이라는 div의 영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스타일 시트는 id는 샵으로 불러옵니다. 샵 btn 이러면 id가 btn인 요소에 스타일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더는 경계란 뜻이죠. 이 픽셀 선 두께 dashed 라인 점선. 선의 색은 오랑게 레드라고 합시다. 오랑게 레드.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하면 요 그 오렌지색 점선이 div의 영역이에요. 버튼 이미지가 들어간 div 영역입니다. div는 기본적으로 너비, 그러니까 가로 길이가 부모 가로 길이의 100%예요. 지금 이 div의 부모는 요 메인 프레임이라는 div죠. 메인 프레임의 위스가 640 픽셀이기 때문에 btn의 너비는 자동으로 640 픽셀이 됩니다. 그리고 div의 높이는 div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의 높이가 div의 높이가 돼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 버튼의 높이는 얼마냐 하면, 이 버튼 이미지의 높이는 가로 세로가 160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오렌지색 점선 div의 가로는 640이고 세로는 160이죠. 거기에 이제 이미지 파일이 들어있는 건데, 이미지 파일을 가운데 정렬하는 거는 이 btn이라는 div의 텍스트 얼라인 센터라고 하면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이미지도 약간 텍스트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들어갔죠.
자, 여기까지 되면 준비는 다 끝났어. 자바스크립트로 버튼을 누를 때마다 돈이 증가하게 만들면 돼. 근데 진짜 쉬워요. 자, 그럼 자바스크립트. 자, 일단 버튼이 눌리게 하려면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지고 와야 되겠죠. HTML을. 자, 이런 거지. 자바스크립트에서 자, 이 HTML에 있는 버튼을 가지고 와서 눌리게 만들 거야. 어떻게 가지고 올 건데? 똑같습니다. 그냥 let coin btn 뭐 이렇게 뭐 해도 되고, 변수 이름을 뭐 coin switch 뭐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이건 btn이라고 할게요. 계속 btn이라고 썼으니까 coin btn equal, 얘도 똑같아요. document. 그럼 얘도 뭐 get 뭐 쓰겠죠. get 뭐 element by id. 왜냐, 얘도 id죠. id를 통해서 요소를 가지고 올 거예요. id가 뭔데? btn. 그럼 이런 거야. btn아 일로 와봐, 이렇게 부르는 거랑 마찬가지야. btn아 일로 와봐 불러가지고 coin btn이라는 변수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coin btn을 통해서 이 btn이라는 div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러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get element by id 이렇게 불러와도 되고, 다른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불러오는 방법이 있냐면 query selector라는 게 있습니다. query selector 해서 그 아까 CSS에서 id는 샵이라 그랬죠. 이렇게 샵을 이렇게 적어주면 id가 btn인 애를 선택하세요 라는 뜻이 돼요. 그럼 얘나 사실 같은 건데, 쿼리 셀렉터는 뭐가 다르냐면 제일 처음 나오는 btn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id는 HTML 전체를 통해서 한 번밖에 못 쓰거든요. btn이라는 id는 한 번밖에 못 써요. 클래스는 같은 이름을 여러 번 쓸 수 있는데 id는 한 번밖에 못 써. 그래서 뭐 get element by id로 가지고 오든 query selector 샵 btn으로 가지고 오든 상관없어. 근데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그냥 알려주기 위해서 조금 다른 방법을 쓴 겁니다. 어쨌든 coin btn을 가지고 왔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coin btn을 일단 가지고 왔어요. HTML에서 얘를 불러왔어. 이미지 파일이 담겨있는 btn이라는 박스를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불러왔어. 그 다음에는 이 coin btn에 어떤 명령을 내리면 될까요? coin btn을 클릭할 때마다 스코어를 100씩 증가시키세요 하면 되겠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하냐? 자, 코인을 클릭할 때마다, 자, 코인 btn을 클릭할 때마다는,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이 coin btn add event listener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벤트 리스너를 coin btn에 등록하세요라는 뜻이죠. add event listener. 이벤트 리스너는 뭐냐? 말 그대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지 계속 듣고 있는 거야. 귀 기울여서 계속 듣고 있어요.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지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동작을 하게 만들면 되겠죠. 어떤 이벤트?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야 돼요?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럼 이 다른 말로 하면 코인 BTN을 클릭하면 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코인이 100씩 증가하면 되죠. 코인이 100씩 증가하고 요 스코어 텍스트에 100이 증가된 게 반영되면 되겠죠. 근데 그거 우리 이미 만들었어요. 어디서? 애드 스코어에서 이미 만들었잖아. 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 코인이 100 증가하고 그 100 증가된 값을 요 스코어 텍스트 여기에 넣으세요. 이미 짜놨죠. add score라는 함수로. 그래서 coin btn add event listener 클릭이 발생했을 때 add score라는 함수를 실행시키세요 라고 하면 끝나요. coin btn에 이벤트 리스너를 달아. 이벤트가 발생하길 기다리고 있어. 듣고 있어. 그럼 클릭 이벤트가 딱 발생을 하면 add score를 딱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클릭할 때마다 100씩 증가하고 지금 1초에 한 번씩 증가하는 것도 계속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가만 놔두면 1초에 한 번씩 증가해요. 그럼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더 빠르게 증가하고 그럼 가만 놔두면 또 1초에 한 번씩 증가해요. 그래서 add score라는 함수를 하나를 만든 다음에 1초에 한 번씩 실행시키거나 코인 BTN을 클릭했을 때 실행되게 재활용한 거죠. 함수는 저런 식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능을 잘 만들어서 재활용을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죠. 이성적으로. 그러면 함수를 여러 개 만들 필요 없이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서 1초에 한 번씩 값이 증가하거나 또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증가하는 기능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수정해야 될 게 있어요. 조금 수정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지금 이 div가 가로가 64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길 클릭해도 돼. 그죠? 막 이런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div의 스타일 시트로 갈게요. 이 btn의 div에 width를 160 픽셀. 아까 그 버튼 이미지의 너비가 160 픽셀이었잖아요. 이렇게 160 픽셀로 해줍니다. 그러면 일단 160 픽셀도 딱 줄겠죠. 너비가 뿅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요 네모 안에만 이제 클릭이 돼요. 이렇게 요 네모 안에만. 근데 얘를 중앙으로 가지고 오고 싶잖아. div를. 아까는 우리가 가운데 정렬할 때 이미지를 가운데로 정렬을 시킨 거고 가지고 온 거고 텍스트 얼라인으로. 지금은 박스를 통째로 들어서 가운데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이 btn이 박스잖아요. div잖아요. 걔는 마진 여백 뭐 위아래로 50 픽셀 여백을 주고 좌우로는 오토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좌우 간격을 알아서 똑같이 맞춰라. 그러면 좌우 간격을 똑같이 맞추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중앙으로 보내라. 중앙에 있으면 좌우 간격이 똑같아지죠. 좌우 여백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id가 btn인 div에 아래 위 여백은 50픽셀이 돼요. 그럼 요 위쪽 여백이 50픽셀 되고 아래쪽 여백이 50픽셀이 돼서 살짝 밑으로 내려오면서 중앙 정렬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버튼을 살짝 띄우는 게 낫겠죠.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추가. 커서, 마우스 커서를 포인터로 바꾸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바뀐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유저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어떤 인터랙션이 벌어지겠구나라는 걸 암시하죠. 이런 걸 UI에서는 feed forward라 그래요. feed forward. feedback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반응이 오는 걸 피드백이라 그래. 예를 들면 버튼을 눌렀을 그러니까 자판 칠 때 진동 징징징징징징 이렇게 오는 거 있죠. 혹은 뭐 무음 모드가 아니라 소리 모드로 돼 있을 때는 자판 칠 때 또독똑또독또독똑 이런 소리 나잖아. 그게 피드백이고 이미 벌어지는 걸 피드백이라 그러고 피드 포워드는 사용자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예상을 하는 걸 피드 포워드라 그래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배울 거예요. UX/UI 배우면 뭐 포카요케의 법칙, 뭐 피드백, 피드 포워드, 그 다음에 뭐 컨텍스트, 어포던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우리 같이 디자인 전공 아닌 사람들도 경험상 아는 거야. 손가락으로 변했네. 그럼 이거 누르면 뭐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눌러보면 점수가 늘어나죠. 이런 걸 feed forward라 그래요. 그래서 커서를 포인터로 바꿔주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바뀌면서 클릭을 하면 점수가 막 늘어나고 막 이건 피곤하잖아. 그럼 이게 이제 띄워놓고 이제 과제하는 거야. 그냥 띄워놓고. 그럼 이제 돈이 쌓이지. 돈이 쌓였네? 업그레이드를 한번 시켜볼까?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는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업그레이드 시키면 이제 1초에 여기서 분기가 일어납니다. 분기를 줄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선택이야. 자,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 돈이 200씩 늘어나게 하거나 혹은 지금은 1초마다 한번 100원씩 늘어나는데 0.5초마다 100원씩 늘어나게 하거나 그죠? 둘 중에 어떤 방식을 선택을 해도 레벨업을 하면 돈이 2배로 빨리 모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단축시킬 건지 보상을 2배를 늘릴 건지. 이거는 약간 그 영역이에요. 게임 기획의 영역인데 요거에 대해서 살짝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건 UX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클릭하면 100원씩 늘어나는 거. 근데 그게 우리가 이미 만들었던 요 add score라는 함수를 재활용한 거다.